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오늘 시장 아침부터 보고 있지만 진짜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와, 올라갔다가 플러스 다시 또 마이너스 폭, 전저점 뭐 깨는 트름 나왔다가 다시 또 1%까지 가까이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700 복구했다 다시 또 깨집니다. 정신이 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690포인트 이탈한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고 있고 코스피 기준 2200포인트 지금 테스트 구간에 놓여 있는 좀 상황입니다.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요. 오늘 굉장히 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시장의 큰 악재 상황들이 다 오픈된 게 아니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유럽 쪽에서의 영국 쪽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유럽 연합 쪽이나 이래저래 아직 더 진행해야 될 나쁜 소식들이 계속 있고 이탈리아 부분도 이제 조금 불안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봅니다. 이래저래 러시아 입장에서 조금 우호적인 상황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터라 좀 어떤 분위기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 중요한 것은 악재가 아직은 나올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도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지만 시장이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 부분도 전혀 뭐 안정될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계속적인 좀 추가적인 상승.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잡힙니다. 시장에서. 근데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뭐 기관들의 흐름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코스닥 쪽에서도 기관들 나쁘진 않거든요. 외인들도 들어오고 있어 최근 들어서. 근데 개인들이 또 푸 쪽에다가 또 대응하는 게 어떤 재밌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아직은 이래저래 서로 눈치 보는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의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는요. 더더욱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크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오늘 종목은 추천드릴 종목은 한번 추천을 좀 드렸고요. 드렸던 종목이고 역시나 굉장히 조금 흐름이 괜찮고 하반기 때 실적이 또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하나씩 조금 AS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첫 번째 종목 AS를 할 건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DB하이텍입니다. 볼게요. DB하이텍을 추천하고 나서 사실 그렇게 큰 흐름은 못 봤어요. 계속 야금야금 밀렸거든요. 네. 요때쯤 했어요. 요때쯤 했나요? 네, 야금야금 밀렸어요. 근데 어제 잠깐 나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공시냐면 물적 분할 진행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철회를 했습니다. 검토 중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거 무조건 검토 중단 이거 한다. 안 할 거다. 못 한다. 정부 정책에 반하고 연기금에서 이거를 과연 동의를 해줄지 안 한다. 그래서 물적 분할은 할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포기한 느낌이기도 해요. 좀 답답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 우선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좀 나왔는데 원체 시장에 얻어 터진 상황이라 이 반등이 좀 아쉽긴 해요. 자, 차트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물적 분할, 인적이 아닌 물적 분할한다는 소식 때문에 빠졌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네, 요날 7월 달에. 그러면 그 전에 가격까지 회귀하면 참 좋겠지만 5만 원쯤 돼요. 5만 원쯤 되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밀린 포인트는 있어요. 자, 근데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실적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이익 포인트가 나는 회사예요. 너무나 현재 주가에서 싼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또 안 그런 종목이 어디 있어 사실. 그렇죠? 40% 신저가. 또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 연출은 됐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물적 분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제가 뭐 예측했던 부분이 맞아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뭐 어거진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우선은 1차적인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한번 매수 사인 드렸던 부분이 45,000원대 그 근처일 겁니다. 그 포인트까지는 회복세가 우선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지고 계신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저는 5만 원 이상 보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만 단기적으로 회복만 해줘도 바로 45,000원 이상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은 우선은 물적 분할 철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실 이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추천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에코프로 HN을 벌써 이제 2번이나 먹었는데 한 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고민을 했어요. 사실 요때 추천드리고 나서 저희가 최고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여기 추천해가지고 요때 이렇게 해가지고 60% 이상이 수익이 났죠. 그 다음 다시 추천드렸던 게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지금 보시는 수익률이 여기 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장대 음봉 나오면 이제 팔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매도가 나왔어야 돼요. 늦어도 여기는. 그죠? 그리고 요날 이때 좀 나왔어야겠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볼까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저점 포인트 라인을 맞춰보자면 요 그림이 형성이 돼요. 요 라인 자체가 요렇게.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패턴 자체가 지금 전고점 맞고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또 시장 영향이 좀 컸던 부분이 있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포인트들 많단 말이에요. 이슈 포인트들 많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환경에 대한 포인트 맞춰봤을 때 하반기 매출 포인트가 너무나 커요. 큰 이익이 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다른 걸 갖고 나오긴 했는데 그 종목이 좀 단기 패턴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얘도 이 바닥에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오는 그림이 조금만 보여진다면 오늘 시장이 조금 그래도 플러스권이나 보합권 있을 때는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조금 더 한 번 더 깨지지 않고 한 번 더 상승 분위기를 타준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에코프로 계열사에서 꽤나 이쪽 환경에 집중돼 있고요. 너무나 탄소 배출권 포인트 시작으로 해서 주가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최종 목표가는 10만 원이긴 합니다. 10만 원인데 3번 먹을 수 있을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상황을 보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2번은 너무 잘 먹었고요. 3번을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고 조금 기회 보다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방송 잘 지켜보세요. 자, 그 다음은 셀트리온을 AS 할게요. 자, 셀트리온이 시장이 어제도 약간 좀 빠지는 듯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나름 좀 버텼어요.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추천을 조금 일찍 하는 바람에 약간 얻어 터진 격이 됐죠. 근데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추천했던 포인트는 제가 네모칸 쳐드린 이 포인트고요. 바닥 확인하고 이 하단 라인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려요. 이 하단 라인 이탈할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거의 웬만하면 수익이 납니다. 자, 전제 조건 뭐예요? 실적이 좋냐? 좋습니다. 모멘텀 있냐? 있습니다. 그것만 충족이 된다면 이 하단 라인 이탈할 경우에 치고 가는데 하단 라인을 보통 크게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셀트리온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물론 매수하고 나서 약간 반등 나왔다가 바로 폭 꺾이긴 했어요. 그래도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겁니다. 하반기 이슈 포인트, 내년 성장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새롭게 램시마 이후로 해서 큰 폭의 성장을 그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자, 근데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이에요. 시장 흐름 자체가 아직 안 좋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바로 빠르게 칠 수 있고요. 지금부터 자리는요, 정말 싸게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장이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을 지금 사신다거나 들고 계신 분들 추가로 물을 탈 생각이시라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조금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진정됐다 보긴 어려워요. 오늘 이 흐름 보세요. 와, 이렇게 갑니다. 지수 자체가. 분봉 보세요. 어지럽게 움직이는데요. 이 흐름이 안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다음 보죠. 그다음 역시나 이것도 봐야 돼요. 때가 오는 종목들은 봐야 됩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자, 삼성물산 오늘 소폭 올라가긴 해요. 큰 폭은 아닌데 많이 깨졌어요. 그냥 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깨졌어요. 바닥을 확인하고서 이렇게 라인은 잡혀서 한 2달 가까이 기다렸다가 저도 사인을 드렸지만은 나름 하단이라 생각하고 사인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리라고는 저도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어제 뭐 그저께 해가지고 전거래까지 해가지고 야, 이틀 동안 힘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선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 이익이잖아요. 삼성물산이 과연 우리를 배신할 종목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사장단 오찬 소식도 있었습니다. 40인의 사장단 오찬 소식도 있었고요. 뭔가 회장 타이틀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서서히 진행이 좀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가고 물산과 생명과 전자를 필두로 해서 쫙 갈라지면서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쫙 퍼지잖아요. 이 그림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물산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뭔가요? 해외, 네, 건설, 수주 모멘텀, 국내 최고 업체입니다.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매수한 게 한 11만 뭐 초반대 이렇게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현 구간대에서도 저는 그냥 계속적인 부달 매수를 통한 대응을 하시면 물산은 배신할 일은 없습니다. 재밌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시장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이 종목도 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한번 인탑스인데 급등이 좀 나왔다가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장대 음봉 나오면 팔라고 말씀드리죠. 잘 먹었어요. 그렇죠? 잘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빠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이 좀 나오는데 역시나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나옵니다. 올해 엄청나게 나와요. 바닥에서 지금 한 번 더 깨지면 사실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매수 들어갈 수,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대까지 다시 올 수 있는 자리가 보이려다 말았는데 3만 원 이탈 부분은 굉장히 좀 싼 자리입니다. 이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튀어갈 경우에 이게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바로 전고점 넘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시장만 조금만 그냥 받쳐만 줬으면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안 빠지고요. 횡보 좀 하다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었어요. 거래량 자체를 보시면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 거래량 폭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쫙쫙쫙쫙 끌어당기면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크게 오르지 않는 날부터 거래량이 제일 크게 터졌어요. 보시죠, 여기. 근데 올라갈수록 원래 더 터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터지고 약간 거래량이 줄었다고요? 한 번 더 피날레를 그리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시장이 퍽 쳐버리니까 아이쿠야, 일단은 잠깐만 후퇴하자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은. 여기서 해서 사실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오늘 같은 자리가 기회일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추천은 3만 원 아래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근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인탑스 보유하고 계시면은 조금 상황 좀 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가지고 계시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은요. 이게 단기 반등 포인트가 좀 큰 것 같아요. 급등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급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태경 BK예요. 태경 BK 오늘 5% 정도 현재 상승 주고 있는데 요거 그림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 낮냐면 실적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회사의 성장성 자체 너무나 뻔히 아시잖아요. 현대오일뱅크랑 진행하는 온실가스 얘기를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있죠. 탄산칼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탄산칼슘 관련한 비료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최근 들어서 막 움직였다 빠졌다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럴까요? 매출의 포인트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얘는 하반기 때 그 포인트를 더해진다고요. 하반기 때. 하반기 3분기부터. 그러면 단기 반등이 크게 나왔었어요. 바닥에서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을 이겨내는 포인트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전형적인 N자형 패턴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큰 급등이 나왔고 추천드리고 나서 이 급등을 봤죠, 저희가. 그렇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급등 나오고 조정 거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N자형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 보건대 1차적인 고점 자체는 한 6,700원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가가 참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큰 그림에서 볼게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이 고점 포인트를 한번 이번에 이겨내는 과정이었는데 시장에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 부분 이겨냈습니다. 그죠? 5월, 6월, 4월 이 고점 자리를 한 방에 이겨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고점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장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많이 힘들었었어요. 다시 이번에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유가 확실합니다. 이 종목은. 회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아, 참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느끼시게 됩니다. 자, 매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 1,900억, 올해 반기 1,700억. 그냥 보이시죠, 눈에? 작년 196억 영업이익이고요. 올해 반기 165억. 근데 올해 하반기가 실적이 더 좋습니다. 뭐예요? 탄산칼슘 나옵니다. 그 포인트 맞춰서 보자면 영업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올해. 근데 내년은 더 좋다는 거죠. 그죠? 세계 최초로 친환경 탄산칼슘 매출 확대 포인트가 밑에 나오죠. 요거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태경비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을 좀 급하게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굉장히 좀 불안해요. 코스닥 지금 1% 이상, 1.2%까지 다시 하락 중이고 코스피도 0.8%까지 좀 빠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기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